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솔 시스템 코리아 조인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필요해석 제품 수명 예측 및 설계 최적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웨비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젠다입니다.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주요 기능 몇 가지 살펴본 후에 제품 데모를 직접 한번 보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리드웍스는 설계의 모든 단계를 위한 직관적인 솔루션을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 설계를 위한 솔리드웍스, 그리고 전기 전장 설계를 위한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과 같은 CAD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CAD 소프트웨어, 3D CAD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설계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검증을 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군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즉 3D CAD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들에는 솔리드웍스 컴포저,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인스펙션,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그리고 솔리드웍스 CAD 파일이라든지 BWG 파일 같은 파일들을, CAD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무료 뷰어인 e드로잉즈, 그리고 무료 2D CAD 소프트웨어인 드래프트 사이트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어떤 3D CAD 데이터, 그 다음에 제품 설계와 관련된 그런 어떤 문서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문서들을 문서들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드웍스 PDM 제품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제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살펴보게 되면 순차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가 완료가 된 후에 설계 검증, 해석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순차적인 프로세스에서 제품 설계 단계가 어떤 정해진 기한보다 더 오래 걸려서 연기가 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설계 검증 단계도 연기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개발 기간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순차적인 프로세스에서는 이런 어떤 기간 연장에 따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방식이 바로 이제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 방식을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제품 설계와 설계 검증을 설계자가 동시에 진행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가, 하나의 단계가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의 단계를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떤 제품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보다 나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보다 이른 시점에 내릴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설계자는 어떤 그 설계에 자기가 설계를 하고 있는 설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설계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제품 개발 기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단축되는 만큼 제품 개발 비용도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품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이 되겠는데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을 위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류동 해석을 위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그리고 플라스틱 파트에 대한 사출 성형 해석을 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이나 설계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독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제품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구조 해석을 위한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패키지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데요. 이제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을 이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패키지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게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개의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스탠다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선형 정적 해석이라든지 시간 기반 모션 시뮬레이션 그리고 피로 해석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프로페셔널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열 해석, 진동수 해석, 좌굴 해석, 이벤트 기반 모션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최적화 해석 등과 같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위 패키지인 프리미엄 패키지에는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스탠다드 패키지와 프로페셔널 패키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에 더해서 비선형 해석, 동적 해석, 그리고 복합제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스탠다드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필요 해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솔리독스 3D CAD 소프트웨어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독스 인터페이스 내에서 애드인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솔리독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리독스와 같은 어떤 3D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본 설계자라면 누구나 쉽게 배워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리독스하고 또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3D CAD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게 되면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의 해석 모델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어떤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메셔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모델에 대한 해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모델을 굉장히 작은 조각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유한한 개수의 작은 요소로 나눠서 그 각 요소에 생성이 되는 젤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지배방정식을 세우고요. 그 지배방정식을 푸는 게 결국 이제 유한 요소의 해석인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델을 굉장히 작은 조각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모델을 작은 조각으로 나눠주는 그런 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메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셔가 어느 정도의 그 퍼포먼스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시간을 우리가 또 감소시킬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이제 해석 시간을 굉장히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메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에서는 세 가지 메셔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메셔하고 곡률 기반, 그리고 혼합 곡률 기반 메셔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보면 이 세 가지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메셔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요소 크기를 동일하게 하더라도 전체 어떤 절점 수라든지 요소 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델 요소가 좀 크게 작성이 되고요. 곡률 기반 메셔를 이용을 했을 때는 굉장히 표준 메셔에 비해서 굉장히 요소 수가 많아집니다. 요소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양이 많아진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곡률 기반 메셔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요소 수가 많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이제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거기에 반해서 혼합 곡률 기반 메셔 같은 경우에는 표준 메셔보다는 좀 요소 수가 많지만 곡률 기반 메셔로 생성시켰을 때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에 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집중이 되는 영역에 메쉬를 좀 많이 짜고 나머지 부분은 엉성하게 짜서 좀 효율적으로 메쉬를 짜주는 그런 메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설계 최적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설계 최적화 기능은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시는 설계자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은데요. 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의 설계안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설계안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성능, 가장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설계안을 선택을 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작업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수, 구속조건, 골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변수는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그 3D CAD 지오메트리의 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나 또는 이제 재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어떤 모델에 대해서 재질을 알루미늄을 사용을 했을 때, 내지는 또 스틸을 사용을 했을 때, 다른 뭐 재질을 사용을 했을 때, 또 이제 각각의 다른 성능을 발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적화된 재질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수로 사용이 되는 것은 치수하고 재질을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조건은 우리가 어떤 해석을 수행을 해서 최적화된 어떤 그 설계안을 찾기 위해서는 만족을 시켜야 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는 어떤 모델 전체에 발생을 하는 응력이 150메가파스칼 이하로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구속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어떤 설계 최적화를 통해서 만족을 시켜야 되는 그런 목표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구속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그런 설계안 중에서 질량이 가장 적게 필요한, 적게 들어가는 그런 설계안을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치수하고 구속 조건, 그 다음에 골을 설정을 해서 설계 최적화를 수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리독스 시뮬레이션이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1번부터 시나리오 12번까지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 하나하나가 아까 하나의 설계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치수가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소리독스 시뮬레이션이 설계안을 만들어내고요. 각각의 설계안에 대한 해석도 소리독스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최적화된 설계안이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쭉 설계안에 대해서 해석을 해봤더니 구속 조건을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설계안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 최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최적이라고 된 부분은 여러 2번부터 12번까지는 구속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그런 설계안인데 그 중에서 질량이 가장 작게 들어가는 질량이 가장 작은 설계안, 그게 이제 최적화된 설계안이다라고 해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설계 최적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설계자들은 어떤 여러 가지 설계안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최적의 설계안을 빠르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독스 시뮬레이션은 모션 시뮬레이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검증을 수행을 할 때 우리 이제 모션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솔리덕스 모션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응력 분포라든지 변이의 정도를 계산을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체구조 연성 해석도 일부 구현이 가능한데요.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유동 해석 결과를 해서 하중 조건으로 사용을 한 후에 어떤 구조물에서 발생을 하는 이제 응력이라든지 변이 정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해석 결과를 이드로잉즈라는 무료 뷰어를 통해서 해석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계산 결과를 반드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확인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컴퓨터에서도, 현재 이제 솔리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컴퓨터에서도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해석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무료 뷰어가 바로 이드로잉즈라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잉즈를 이용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그리고 어떤 협력업체라든지 그리고 회사 외부의 사람들과 이런 이제 해석 결과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품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품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필요 해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필요 해석이라고 하면 지금 그림이 좀 안 나오는데요. 자, 이게 이제 뭐 그 자전거에 페달이 있는데요. 이 자전거의 페달을 보시면 저렇게 이제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런 이제 파괴가 어떤 한 번의 어떤 하중, 굉장히 큰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파괴가 발생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피로 현상이라고 그러면 반복적인 하중이 계속 적용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고 그 누적된 피로에 의해서 구조물이 이제 파괴가 발생하는 그런 이제 현상을 우리가 이제 피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이 그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는 하중이 우리가 그 재질의 허용 하중보다 훨씬 작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항복 응력치에 우리가 이제 도달을 해야 그래야지 이제 그때 부터 어떤 이제 변형이 발생을 하고 이제 또 거기를 넘어서면 파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피로 현상에 의한 파괴는 굉장히 작은 응력이 발생을 하는 상태에서도 파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속적으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작용이 되는 하중에 의해서 파괴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작용이 되는 하중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횟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피로를 구분을 할 때 고주기 피로랑 저주기 피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고주기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10의 5승 번 이상 지속적으로 하중이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들 때 우리가 이제 고주기 피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주기 같은 경우는 이제 10의 5승보다 더 이제 작은 횟수로 하중이 발생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저주기 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주기 피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특별한 어떤 다른 그 계산 알고리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에서는 저주기 피로 쪽은 지원을 하지 않고요. 고주기 피로만 우리 이제 피로 해석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에서 또 이제 하중의 타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중의 타입이 그래서 이제 뭐 일정한 크기로 하중이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중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두 가지 하중 타입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일정 크기, 일정한 크기로 하중이 작용이 되는 그런 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해석에서 우리가 이제 또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SN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N 커브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만 서로 다른 응력 레벨에서 파괴가 발생하는 사이클의 수를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를 해 놓은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사이클 수가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작용이 되는 하중의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Y축은 응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10의 14 정도의 크기로 계속 반복 어떤 이 구조물, 이 재질로 만들어진 구조물에 10의 14 정도의 크기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중을 가하게 되면 10의 6승번, 10의 6승번에 도달하는 순간에 파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 30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중이 가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쭉 보면 뭐 한 10에 뭐 한 8 곱하기 10의 4승번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뭐 한 8만 번 정도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중이 가해지면 파괴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떤 그 제품의 가해지는 응력에 발생하는 응력에 따른 수명 정도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SN 커브에서 최대 응력은 재질의 항복 응력보다 작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SN 커브를 우리가 이제 얻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뭐 10편을 뭐 한 서너 개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그 10편에 이제 파괴가 발생을 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중을 적용을 시켜서 몇 번 반복적으로 하중을 가했을 때 그 10편이 파괴가 발생을 하는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측정된 결과값을 이용을 해서 이런 SN 커브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SN 커브는 주로 이제 많이 공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떤 그런 재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SN 커브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특수한 소재 그리고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재질에 대한 SN 커브는 직접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벤트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벤트 타입도 우리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풀리 리버스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펄쉐이팅이라는 게 있고 사이클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시면 어떤 그래프의 전체적인 형태는 같지만 이런 응력의 최소값이나 최대값, 그 다음에 응력비의 평균 응력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1번이 이 왼쪽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보시면 0에서 시작해서 1까지 올라갔다가 플러스 2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거든요. 이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응력의 평균값은 0이에요. 최대값이 플러스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평균값은 0입니다. 그죠? 평균값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응력비는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 최소값과 응력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비거든요. 근데 이 그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는 플러스 1에서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하중이 어떤 적용이 되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풀리 리버스드 이제 이벤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펄쉐이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2까지 올라갔다가 0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 응력의 평균값, 응력의 최소값, 최대값하고 평균값하고
평균값은 1이겠죠. 2에서부터 0까지니까 평균값은 1이고, 그 다음에 응력 B는 0입니다. 맥스 값은 2지만 미니멈 값이 0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될 때, 이럴 때 이제 펄쉐이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클릭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뭐 2부터 시작해가지고 3까지 올랐다가 1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사이클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응력 값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응력 B는 응력 B 또한 0보다 큽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사이클릭이라고. 그래서 이런 이벤트 타입에 따라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을 달라질 거고요. 이제 상황에 맞는 어떤 타입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데모로 보여드릴 모델은 아까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셨던 자전거 페달이 되겠습니다. 이 자전거 페달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여기에 그 사람이 여기 이제 페달을 밟았을 때 페달에 가해지는 하중이 이제 그 응력이 시간에 이제 좀 달라질 건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자전거를 탄 사람이 페달을 밟을 때마다 여기에 하중이 가해졌다, 제거됐다, 이 상태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 이제 발생이 되는 응력의 크기도 달라질 건데요. 여기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크면 큰 응력이 발생을 할 거고, 작은 응력의 작은 힘의 크기가 적용이 되면 또 작은 응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응력이 크면 클수록 수명은 짧아지겠죠. 그리고 응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수명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최대 하중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수명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대 하중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 하중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대 하중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수명을 평가를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개의 페달의 설계안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번호로 한번 매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페달에 가해지는 하중은 최대 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350N의 하중이 이제 페달에 가해진다. 그러면 이 크랭크에 이제 응력이 발생을 할 건데,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 크랭크에 수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수명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설계안을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는 요구사항은 이제 700만 사이클 이상을 견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중이 1350N으로 계속 가해졌다, 이렇게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700만 번을 버텨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제품을 실행을 시켜가지고 한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독스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은 이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최신 버전은 솔리독스 2016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7 버전에 대한 베타 2 버전이 지금 배포가 됐습니다. 혹시 이제 베타 테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솔리독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가지고 베타 테스트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리독스를 실행시키게 되면 우리 이제 보게 되는 이렇게 솔리독스 인터페이스고요. 페달 어셈블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애드인 형태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보시면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제 애드인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관련된 이제 메뉴들이 솔리덕스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리본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메뉴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해석 트리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순서대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은 이제 솔리덕스하고 완벽하게 이제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리덕스의 어떤 설정하고도 이렇게 이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리덕스 아까 이 전체 어셈블리에 대한 이제 컨피그레이션 설정이 지금 3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 1번에 대한 디자인 1 설계이고요. 그다음에 2번 약간 좀 이제 형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3번 이렇게 이제 설정을 이용을 해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의 스터디하고 이렇게 이제 링크를 시켜서 이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덕스 우리가 그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에서 피로 해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1350N의 힘이라는 것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정적 해석을 한번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새 스터디를 적용을 해서 정적 해석을 하고요. 오늘 이제 뭐 디자인 아까 1번이었으니까 디자인 1이라고 스터디 이름을 정의를 한 후에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새로운 스터디가 디자인 1이라는 새로운 스터디가 여기에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석 트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쭉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 해석 모델에 재질을 적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리덕스의 재질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덕스에서 정의를 한 재질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재질을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리덕스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재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재질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수의 재질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없는 재질이다 그러면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정의 재질을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6061T6이라는 그런 이제 재질을 쓸 건데, 여기 보면 필요 해석을 할 때 재질 정보에 SN 커브를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이 재질을 이제 선택을 하고요. 적용을 하시면 이 재질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재질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재질 정의로 재질에 대한 정의가 완료가 되면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이제 지오메트리 부분이 구속 조건이 되겠죠. 구속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볼트 너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제 힌지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샤프트 축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힌지 조건을 적용을 해가지고 구속 조건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중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중은 여기에 이제 페달에 얼마였죠? 아까 이제 1350N이었죠. 이제 1350N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우리 이제 그 하중 조건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쉬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메쉬를 작성을 할 때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아까 세 가지의 메쉬를 이제 제공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 좀 응력이 집중이 될 것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는 메쉬를 좀 촘촘하게 짜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응력이 집중이 되지 않는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엉성하게 메쉬를 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여기에 이제 응력이 많이 집중이 될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는 메쉬를 촘촘하게 짤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메쉬 컨트롤이라는 건데요. 메쉬 컨트롤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부분에 대해서 메쉬의 크기를 이렇게 별도로 설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적당한 크기로 이제 메쉬를 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신 후에 메쉬까지 이제 작성이 되게 되면 이제 해석을 하셔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미리 이제 좀 적용을 해놓은 그런 이제 그 스터디를 이제 보시고, 부속 조건이라든지 하중 조건 다 적용이 됐고요. 메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쉬 이제 짜진 걸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응력이 집중이 되는 부분에 메쉬가 많이 이제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메쉬 컨트롤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설정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정적 해석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이제 수행을 해보게 되면 이제 응력이라든지 변이, 그 다음에 뭐 안전계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1번 디자인 같은 경우에, 설계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력이 발생하는 응력이 최대 215메가파스칼 정도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질에 대해서는 재질의 항복 응력은 275메가파스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 최대 응력이 275메가파스칼, 허용 응력이 275메가파스칼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서 작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215메가파스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언젠가는 이 응력이 항복 응력보다는 작지만 언젠가는 파괴가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피로가 되겠습니다. 변이는 4.2 정도, 2mm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계수도 1.28입니다. 최소한 1.28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 현재 이 정적 해석 상태에서는 해석의 결과를 봤을 때는 그냥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로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로 해석을 이제 할 때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제 하중의 형태만 이제 정의를 해주게 되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중의 이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그 포쉐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중의 형태를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기가 아까 700만 사이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이클은 이제 700만 번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중이 뭐 이제 그 우리가 응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까 조금 전에 이 계산했던 스태틱 원이라는 스터디의 그 해석 결과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를 설정을 한 하중을 선택을 한 후에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피로 해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손상하고 그 다음에 수명,
사이클이죠. 이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손상이 0.7%에서부터 177%까지 나오는데, 일단, 이 손상 비율이 100%가 되면 파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미 이제 파괴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멀쩡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손상 비율은 100%가 되면 파괴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명은 모델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몇 사이클 정도를 버틸 수 있는지 이제 표시를 해주는 그런 해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396만 사이클. 아까 이제 그 최대 능력이 215메가파스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215메가파스칼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396만 번 발생을 하면 파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이제 나야 됩니다. 근데 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구 조건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게 이제 700만 사이클을 버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396만 사이클밖에 이제 버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계안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런 필요 해석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적 해석 결과에서는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필요 해석을 수행을 해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발생을 시키는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요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하게 설계안 2번, 1번 설계안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198메가파스칼 정도의 보다 큰 능력이 발생을 하게 되지만, 여기에서 필요 해석을 수행을 해보게 되면 응력의 크기는 198로 더 크지만 수명을 보게 되면 오히려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인데요, 이 부분인데 오히려 1364만 번 훨씬 더 긴 수명 동안 우리가 이제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디자인 3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 248메가파스칼, 굉장히 큰 응력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필요 해석을 수행을 해보게 되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35만 번의 이제 수명 동안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안 1번부터 3번까지 쭉 보셨는데요. 내용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설계 1번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395만 번 정도로 우리가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대 응력이 215고, 그다음에 안전계수는 1.28, 그다음에 최대 변이는 4.3mm 정도 결과 나왔고요. 2번은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198메가파스칼인데 수명은 1364만 번 정도 버틸 수 있다. 이런 이제 해석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요구 조건 700만 번이었죠. 700만 번을 만족을 시키는 그런 이제 설계안이 2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설계 3번은 설계한 3번 같은 경우에는 136만 번, 249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700만 번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요구 조건을 만족을 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어떤 지속적인 반복 하중에 최대의 수명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안은 바로 두 번째 설계, 디자인 설계안 2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은 CAD하고 FEA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이제 설계자들을 위한 시뮬레이션 제품이 설계와 설계 검증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설계자들도 쉽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석 제품이고요. 설계가 변경이 되면 해석 모델도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 모델을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변수를 이용을 해서 설계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모션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불러와서 하등 조건으로 사용을 해서 능력 해석을 수행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은 설계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 개발 과정에 도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을 제품 개발 과정에 도입을 하시게 되면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설계안에 대해서 가상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하지 않고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서 검증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들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품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킬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프로토타입 제작 비용이라든지 전체 개발 기간을 단축을 시킴으로써 제품 개발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계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검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 연락처고요. 이메일 주소와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솔리독스 제품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조윤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